안녕하세요. 운동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장수를 꿈꿔왔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또는 3일만 아프고 저 세상에 가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꿈꾸죠. 그런데 요즘은 건강 장수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저속 노화를 이야기합니다. 60,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60세처럼 이렇게 젊게 사는 삶, 그런 것을 꿈꾸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노화가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저속노화라고 합니다. 자, 저속노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 누가 있나요? 이길러 여사님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9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정말 활력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모습 정말 좋아 보이고 우리들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속노화, 천천히 나이가 늙어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고 이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범인,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만 들어본다면 저는 당독소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당독소 하니까 왠지 당뇨인들만의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독소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당독소라는 것은 혈중에 그 단당뇨라든지 과당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넘쳐나면서 이것이 단백질이나 지방하고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 이것을 당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인들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6이 넘어가면 이제 당뇨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혈중에 그 넘쳐나는 포도당 플러스 혈중에 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것, 이게 당화혈색소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당독소의 일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혈중에 당독소는 누구나 있는데, 근데 그 당독소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당독소 하면 당뇨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뇨인들만의 문제라면 그건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당류를 많이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모두의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독소라는 것은 이제 혈중에 넘쳐나는 그 당이 단백질, 지방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10년간의 그 남성들의 에너지 섭취량의 변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급원별,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급원별 에너지 섭취 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에너지 섭취량에 보면 2013년도에 2369kcal에서 2023년도에는 2115로 한 250kcal 정도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원별로 살펴보면 단백질 같은 경우 14.9%에서 16.2%로 좀 증가했죠. 그리고 지방의 경우 22.2%에서 26.2%로 4% 증가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62.9%에서 57.6%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 넘쳐나는 당이 혈중에서 단백질, 지방을 결합해서 당독소를 만들어낸다, 그게 저속노화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쌀 소비 시장이 소비량이 좀 많이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볼게요. 자, 예전에 그 선비님께서 받은 이제 밥상인데, 보면 밥그릇이 정말 양푼이 같죠? 지금으로 치면 나 5명 정도가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오히려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더 적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당독소가 문제냐? 이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인 금방 아시겠나요? 탄수화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 이 옛날 밥상에서는 잡곡이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채식 위주의 어떤 반찬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밥 대신에 빵이나 과자를 먹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빵이나 과자에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이라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빵이라든지 과자를 제외하고 다른 음식을 할 때에도 설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단짠이 거의 유행인 것처럼 이렇게 번져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안 좋은 그 요리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다가도 설탕을 넣어서 요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음료수와 믹스커피의 생활화. 이것이 혈중에 이제 당을 넘쳐나게 하는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을 때에도 고기를 먹으러 가면 아이들한테는 습관적으로 뭘 시켜주죠? 음료수 시켜주잖아요. 콜라나 사이다, 환타 이런 거 안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환자분한테서 정말 너무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한 12살 이제 더 어리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나 봐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건강에 도움되라고 음료수를 막 박스로 막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알로에 주스,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해가지고 물 대신에 그 주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너무 오래 살지 마시라고 이거 음료수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막 제가 그러면서 음료수 많이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아니면 혹은 몰라서 이렇게 음료수를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마시는 것 사실 음료수는 거의 설탕물에 가까울 정도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혈중에 그 당을 너무 과하게 넘쳐나게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혈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혈중에 포도당이 넘쳐나면서 그 포도당이 혈중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거랑 결합하면서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당독소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당독소가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인 당독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거나, 이제 또 튀겨 먹거나 이런 것들이 막 독소를 많이 생성한다고 하잖아요. 높은 온도에 가열을 하면 그때 탄수화물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에 높은 온도가 가해졌을 때 거기서 이미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거 외에도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은 전부 다 당독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오븐에다 굽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화구이를 하거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독소가 이제 높게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에어프라이어나 이제 오븐이라든 이런 것은 지방을 쭉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조리법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의 과다 섭취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당독소를 생성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높게 만들어낸다. 이것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자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요리법에 따라서 당독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먹는 거 계란 프라이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삶은 달걀을 먹는 게 좋다 이제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먹을 때는 프라이를 해서 이제 먹곤 하는데 삶은 달걀에 비해서 달걀 프라이를 하면 당독소가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약과죠. 두부를 구워서 먹으면 두부 같은 경우는 당독소가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야식으로 제일 많이 먹는 거 있죠. 치킨, 그죠? 백숙으로 먹는 거에 비해서 닭을 튀겨서 먹을 때는 당독소가 약 6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치킨도 종류가 있죠. 그냥 옛날 통닭에서 그냥 닭 자체를 튀겨서 먹을 때는 당독소가 그나마 적은데 그런데
이 닭고기에다가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잖아요. 그러면 닭에다가 탄수화물을 입혀서 튀기니까 거기에 높은 온도가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닭이라는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제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기름이라는 지방 세 가지가 다 만났어요. 그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세 개가 다 결합을 했네요. 그 결합을 해서 이제 당독소를 높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낮에도 아니고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칠 뭐 그런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밤 시간에 이렇게 당독소를 막 보면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제 우리 몸에 가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다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햄버거 먹으러 가면 꼭 그 사이드 메뉴를 시키는 거 하나 있죠. 뭐 있죠? 그 감자튀김. 이거는 삶은 감자에 비해서 당독소가 무려 90배가 높아진대요. 9배도 아니고요. 90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의외의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뭐, 이분 심심한데,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을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먹는 거 있어요. 이제 티밥. 뭐, 튀긴 거, 이건 뻥 튀겨서 이제 부피는 큰데, 이제 칼로리는 얼마 없다 해서,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행처럼 이렇게 많이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밥에 비해서 이 티밥에는 그 당독소가 2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티밥은 뭐 기름에다 튀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당독소가 올라갈까? 조금 의아하죠?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쌀에도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쌀이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쌀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하고 이 탄수화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튀기려고 하면 높은 압력과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당독소가 생겨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독소가 이제 그 당독소를 이제 섭취하는 양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당독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미 당독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혈중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 밖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독소, 이것이 저속노화에 어떤 방식으로 걸림돌이 되길래 이 저속노화의 그 가장 주된 원인을 당독소로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독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폐해를 일으키고 다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독소가 일단 혈액에서 생성되거나 밖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노화를 이제 가속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노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빨리 늙어간다, 기운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의 노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노화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당독소가 피부의 콜라겐과 결합을 하면 이제 피부가 칙칙해지면서 이제 노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독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자외선을 쬐면 뭐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좀 잡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당독소가 적고 항산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자외선을 쬐어도 잡티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독소가 혈중에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부의 콜라겐 세포에 축적이 되면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이 당독소가 근육이나 뼈로 가서 결합을 하면 그 근육이나 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과 결합을 하면 이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친구들은 이제 뭐 그 생리통이 심해진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뇌에서의 어떤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단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생리통이 심하고 이제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독소가 호르몬과 결합해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런 작용도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당독소가 많은 경우에
이제 백내장이 진행된다든지 당뇨 합병증처럼 사지 말단이 이제 저리거나 이제 뭐 쑤신다든지 아니면 시리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흔하게는 죽상동맥경화, 이제 혈중의 염증, 혈관의 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이렇게 높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당독소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가서 이제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이제 노화나 당뇨, 비만 이런 대사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 호르몬 일으키까지 전부에서 그런 그 폐해를 주고 있다. 여기에서 당독소의 그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기분 좋은 그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피부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독소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변한 거예요. 이제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주 만에. 그래서 당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또 이제 관절이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키지만,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그런 또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회복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독소를 우리 몸 안에 이제 최소한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왔죠. 우리가 굽거나 튀기거나 직화구이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먹는 것, 이것이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삶거나 쪄서 먹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밖에서 들어오는 당독소는 일단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들 어렸을 때 식습관을 한번 보면, 저는 고기라든지 생선을 구워서 먹어본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서도 못 먹었지만 있어도 그렇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생선들을 항상 밥솥에다 이렇게 쪄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 삶거나 쪄서 먹는 것, 이것이 당독소를 최소화하는 거다. 자, 이것은 외인 그 당독소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럼 내인 당독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니 해도 단당류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통곡식 위주로, 그러니까 너무 소화 흡수가 빨리 진행되는 것 말고 통곡식 위주로 먹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높게 가져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저속 노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노화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독소의 섭취량을 줄이고 우리 몸에서 당독소가 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식습관, 일단은 삶거나 쪄서 먹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